자, 이번 이야기는 진수바리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빨리 진수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수줍네요, 목소리가. 아니, 오늘 네. 제가 오늘 입 주변에 마취를 해가지고 오? 그 레이저 제모를 받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덜 풀린 것 같아요. 좀. 저도 그거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너무 아프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와서 무서워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네네. 근데 왜 저보고는 금방- 아플 거라고 그러던데? 금방 끝나기도 하고 예. 버틸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코수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서 아플 거라는데 진짜예요?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얇아가지고 괜찮은데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태국 이야기예요. 태국. 오. 근데 아셔서 마사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쉬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이야기고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10년 전쯤에 20대 중반에 똘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똘비는 중국에 사는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거기서 이제 친해진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방학 맞이해가지고 같이 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물으니 이번에 친구가 태국을 갔다 왔는데 좀 괜찮아서 나도 한번 가보려고 한다. 같이 네. 가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멀리 가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했대요. 그래서 삼가 의사를 밝히고 그 인원을 보니까 똘비를 포함해서 4명이 가게 된 거예요. 날짜를 잡고 이제 항공권 티켓팅을 하고 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태국 처음 갈 때 보통은 방콕을 많이 가잖아요. 똘비도 마찬가지로 방콕을 가게 됐는데 방콕에 도착해서 보니까 좋았대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보다 더 발전한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재밌다 하면서 여행을 몇 박 며칠로 해서 즐기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4명 중에 똘비만 한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좀 친한 친구들이라도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특히 식사 부분에서 좀 그랬대요. 똘비는 오랜만에 한식당 가서 한식도 좀 먹고 싶고 아니면 뭐 햄버거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좀 먹고 싶은데 이 친구들은 중국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식을 찾더래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한국식 중식이 아니고 오리지널 중식 있잖아요. 똘비는 이 중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유학생활 중에도 혼자 밥을 해먹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중식을 먹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하루는 얘들아 나 점심을 좀 따로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맥도날드가 보여가지고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맛에 맥도날드 가는구나 하면서 빅맥을 먹고 그리고 옆에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혼자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렇게 혼자 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혼자 여행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래요. 아무래도 혼자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좀 끌려다니고 약간 좀 이랬던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우연히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마주쳐가지고 이분하고 좀 저녁 식사도 하고 할게. 너네끼리 놀고 오늘은 따로 놀자. 이렇게 거짓말을 좀 쳤대요. 그래서 어차피 저녁에 호텔방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좋다는 데도 가보고 여기저기 혼자 잘 다녔는데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니까 가볍게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며칠 내내 라이브 펍을 갔었대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펍 말고 클럽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클럽을 찾아봤대요. 어디 클럽이 좋은가. 근데 그때 당시에 방콕 내에서 좀 많이 유명한 클럽 한 곳을 찾게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클럽 없어졌고 다른 유명한 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EDM이 한창 많이 강세였을 때라 똘비가 이제 찾은 클럽은 올카인드 뮤직이라고 해서 K-팝도 나오고 팝도 나오고 뭐 힙합도 나오고 뭐 이런 클럽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가야겠다 싶어서 그 클럽을 가게 된 거죠. 한 10시쯤 들어갔는데 사람이 진짜 웨이터들 빼고 10명도 없더래요. 안에 음악은 막 쿵쿵거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엄청 춥게 느껴지고 그래서 괜히 왔나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엄청 유명한 클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볼까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좀 있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맥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테이블 잡고 맥주를 마시면서 그냥 가볍게 리듬을 타고 있는데 그 중국 친구들이 위챗 방에다가 자기들 노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렇게 놀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텅 빈 클럽 사진 보내주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핸드폰으로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똘비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혼자 재밌게 놀았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클럽 안이 꽉 차 있더래요. 그때 시간이 한 12시쯤 됐는데 진짜 꽉 차가지고 막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꽉 찼는데 아 이거 진짜 하풀이구나 하면서 막 재밌게 논 거죠, 똘비도. 그러다가 한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이 몇 번 마주쳤대요, 계속. 그 테이블에는 남자 둘 그리고 여자 셋, 5명으로 구성된 무리였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귓가에 입을 갖다 대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발음이 괜찮았대요. 한국어 발음이. 놀라가지고 똘비가 네 한국인이에요 답을 했더니 그 똘비한테 다가온 태국인이 자기 잔을 이렇게 내밀면서 건배하자는 듯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건배하고 한 모금 마시고 근데 그 태국인이 똘비 팔을 잡고 자기 테이블 쪽 가리키면서 자기 친구들이라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하더래요. 똘비가 투게더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끌고 가더래요. 반강제식으로 끌려간 거죠, 똘비도. 갔더니 이제 양주 한 2-3병 있고 친구들 막 모여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껴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5명이 다 친구 같고 그리고 나이대는 비슷해 보였대요, 똘비 본인하고. 근데 똘비가 끼므로써 좀 성비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똘비가. 그래가지고 내가 있어서 3대3이 됐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뭐 한국에서 왔냐, 몇 살이냐, 맞춰봐라,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 그 친구들은 그냥 로컬 일반인이더래요. 뭐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래서 친구 생일이어서 클럽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근데 그 와중에 노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명이 똘비하고 좀 아이 컨택이 좀 있었대요. 계속 몇 번 있었는데 똘비도 그 친구가 좀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다가 괜히 뭐 잔 들어가지고 짠하고 막 이렇게 숙맥처럼 있으니까 그 남자 친구들 2명 있잖아요. 그 둘이 뭐 눈치를 챈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친구를 똘비한테 막 밀더래요. 같이 놀으라고 둘이. 그래서 막 맞춰서 부비부비 춤도 추고 즐겁게 논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무아지경인 채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클럽 안에 조명, 불이 켜지더래요. 음악도 팝 발라드 음악이 나오고 웨이터들이 막 자리 정리하고 이러더래요. 시계를 봤더니 2시더래요. 태국 클럽은 새벽 2시에 닫는데 2부 클럽이니 뭐 그 이후에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보통 불법이고 이 클럽은 2시에 닫는 클럽인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 하고 재밌었다 생각하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하고 막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주고받았대요. 근데 막상 헤어지려니까 좀 아쉽더래요. 그래서 너네 다 집으로 가냐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밥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이렇게 묻더래요. 나는 좋다. 솔직히 술이 좀 들어가니까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벌러덩 누워서 쉬고 싶은데 그것보다 얘네랑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대요. 그래서 반반 찢어져가지고 택시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그 똘비랑 눈이 맞았던 그 여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핌이라고 해볼게요. 핌이 좀 취해가지고 집에 간다고 막 택시를 잡더래요, 밥 먹다 말고. 그래서 친구 2명 나오고 똘비도 나오고 해서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낸 거예요. 근데 똘비도 핌을 보내고 나니까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지더래요. 피곤하고 술기운도 막 가득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가겠다, 나 모레까지 여기 있으니까 뭐 내일이나 뭐 클럽 가든지 아니면 저녁 먹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고 프론트에 카드키 맡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아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친구는 자고 있더래요. 둘둘 방을 잡았는데 이 친구는 똘비랑 같이 방을 쓰는 친구인 거죠. 대충 씻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바로 잠이 든 거죠. 눈을 떴을 때는 그 중국 친구들이 방에 모여서 막 떠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일어났는데 아이고 술 얼마나 마셨길래 이제 일어나냐, 친구가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제 좀 위스키를 마셔가지고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몇 시인지 아냐고 물어보더래요. 시계를 봤더니 네? 아침 시간이 좀 지난 시간 정도였대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먹고 왔는데 너 깨었는데 안 일어나서 그냥 우리끼리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는 아침 생각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빨리 씻고 나갈 준비나 하라고 보채더래요. 그래서 대충 어영부영 씻고 관광 모드 옷을 좀 챙겨가지고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아직 해는 짱짱하고 더우니까 카페에 앉아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어제 만났던 친구들하고
팀한테 연락이 오더래요. 어제 뭐 잘 들어갔냐, 뭐 재밌었다, 언제 돌아간다고 했지, 뭐 이런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둘씩 답장하면서 그 중국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우리 오늘은 그냥 하루 짧게 투어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머리 쓰기도 싫고 뭐 여행사 같은 데 가면 저녁까지 한 바퀴 도는 그런 투어 같은 거 있을 건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러더래요. 똘비도 마침 뭐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오케이 알겠다 해가지고 친구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대요. 그래서 대충 길거리를 걷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냥 여행사 작은 점포 같은 데 하나 있잖아요. 그런 데를 그냥 들어갔대요. 무작정. 어딜 가나 다 비슷하겠지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여행사를 들어갔더니 한 명이 카운터 앉아서 이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투어 원데이 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기다리라면서 코팅된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커다란 거 하나를 들고 똘비네 일행 쪽으로 이렇게 오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투데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오늘 투데이 이렇게 했더니 코팅된 종이에 옵션들이 쭉 있었는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었대요. 하루 투어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국어로 된 메뉴를 보여줬대요. 대충 봤더니 그냥 갔던 데도 좀 겹치는데 괜찮았대요. 그래서 아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냥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했대요. 이제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내고 그 주인이 30분 정도 있다가 차 한 대 올 건데 그거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30분 정도 그 여행사 안에서 기다렸대요.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예. 시간을 보니까 30분 정도 지났는데 언제 오나 하고 밖을 보는데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서더래요. 그때 마침 와가지고 그러더니 그 여행사 주인이 다른 손님들 막 응대를 하다가 그 차를 보고 급하게 똘비한테 저거 타면 된다고 이렇게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땡큐 하고 나가서 승합차를 탄 거죠. 근데 기사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탔는데 별 대답은 없었대요. 인사도 없고. 보통 그런 거 가이드 해주는 분들은 문도 열어주고 뭐 짐도 받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인사도 없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친구들한테 중국어로 얘기를 했대요. 여기 손님 대우가 참 뭐 같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예. 그러게 좀 알아보고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차가 이렇게 출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나보다 하고 친구들하고 어제 있었던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0분이 갔는데도 짜오프라야 강이라고 큰 강이 하나 있어요. 방콕에. 예? 거기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짜오프라야 강인가 하면서 이쁘니까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핌한테 보내줬대요. 여기 짜오프라야 강 근처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똘비가 옵션이 적혀있는 팜플렛 같은 걸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펼쳐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봤대요. 혹시 이 사람들이 뭐 일정을 자기 맘대로 변경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일정 숙지를 좀 하려고 한 거죠. 다시 보니까 뭐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뭐 구경하고 뭐 마사지 받고 밥 먹고 저녁에는 크루즈 탔다가 뭐 이런 일정을 대충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선 여기를 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 경로마다 좀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한 그런 게 있으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핌한테 보내주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뭐 이런 걸 좀 물어봤대요. 그렇게 한 20분쯤 더 갔을 때 차가 딱 섰는데 운전한 그 기사가 뒤를 보면서 태국어로 막 뭐라 하더래요. 근데 태국어를 모르잖아요. 한참 그 못 알아듣는 표정을 보이니까 번역기를 켜서 보여주는데 중국어로 된 번역이 뭐였냐면 시간상 그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마사지를 먼저 받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몸도 뻐근했는데 뭐 잘 됐다 하면서 차에서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냥 시내 아니었대요. 엄청 번화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 꽤 있고 저 멀리 그 고층 호텔에 유명한 루프탑 바도 보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막 주변 둘러보고 있는데 그 기사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건물로 안내를 하는데 그쪽으로 그냥 따라갔대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건물 옆에 그 좁은 계단이 하나 있더래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나 건물이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핌한테 보냈대요. 나 여기서 마사지 받게 생겼다. 이런 하소연 같은 걸 좀 했대요. 계단을 올라가서 꺾으니까 철제 문이 하나 있고 그 기사가 문을 열고 똘비 친구들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죠. 친구들 따라서 들어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카운터 같은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인사를 하더래요. 똘비도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사가 문을 닫고 그냥 가더래요. 차에 기다리려나 보다 하고 그냥 그 아주머니가 안내해준 대로 각자 방에 들어갔대요. 방은 한 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중앙에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매트 있고 거기에 수건 덮어져 있고 그 위에 갈아입을 수 있는 그 편한 옷이 한 장 있었대요. 그냥 마사지샵 같은 느낌인 거죠. 들어가서 매트 위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마사지사가 들어오더니 인사를 하고 마사지를 시작한 거죠. 근데 마사지를 받는데 아직 좀 술이 덜 깬 건지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다가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진동이 막 울려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핸드폰을 봤더니 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마사지를 멈추게 하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니까 좀 어눌한 한국어로 여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렇게 대꾸를 했더니 다 핌 친구예요. 지금 마사지 받아요? 한국말로 대답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지금 받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거기 마사지샵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마사지샵 맞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너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일어났대요. 손 저으면서 마사지 캔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마사지사 일어나더니 똘비를 못 나가게 문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마사지 캔슬 취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이다이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 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고 나 갈 거다 하면서 옷 챙겨가지고 한 팔로 그 마사지사를 살짝 옆으로 밀었는데 안 밀리더래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전화기에서 못 나가게 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못 나가게 한다 대답을 하니까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똘비가 자기 입고 온 옷을 어깨에 걸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리고 문 앞으로 가면서 마사지사가 막으니까 그냥 몸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뭐 힘이 좋아도 뭐 덩치 좀 있는 남자가 미는데 안 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문을 열고 복도로 딱 나왔는데 그 들어왔던 입구 쪽에 소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태국 남자들이 몇 명이 앉아있더래요. 근데 일반 손님으로 보이진 않고 똘비를 보자마자 좀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똘비한테 다가오더래요. 똘비가 이거 뭐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발도 입구 쪽에 있어요. 맨발이에요 지금. 근데 쟤네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문 안에서 그 마사지사가 나오려고 문을 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 방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이름을 막 소리치면서 부른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나오는데 방 안에서 좀 몸싸움하는 막 후당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둘씩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상한 걸 느꼈는지 뭐 묻지도 않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파에서 일어났던 그 태국 남자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 잭나이프라고 하나요? 작은 그 접이식 칼 있잖아요. 그걸 꺼내더래요. 그리고 이리로 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마사지사들은 허겁지겁 막 복도에 나왔다가 그 태국 남자들 보고 끝에 어디 구석방으로 사라지더래요. 지금 상황이 칼을 든 태국인들이 입구에 서가지고 복도는 막혀있고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면 이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예. 지금 반팔에 반바지 그리고 맨손에 맨발인데 칼 든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능해도 최소 피는 봐야 되니까 무서우니까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는데 막 친구들 심장 소리가 막 섞여서 들리더래요. 그 정도로 막 심장 소리가 크게 나더래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가 중국어로 내 방에 작은 창문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 뛰어내리자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넷이 동시에 그 마지막 나온 친구 방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국 남자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막 따라왔는데 문 들어가서 문을 쾅 닫자마자 밖에서 문을 이렇게 강하게 막 당기더래요. 열라고. 그래서 일단 세 명이 문 손잡이 잡고 막 잡아당기고 한 명은 먼저 뛰어내리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달려가서 뛰어내리고 또 한 명이 달려가서 뛰어내렸는데 똘비가 제일 마지막이었대요. 근데 혼자서 몇 명이 당기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친구랑 거의 동시에 같이 달려가지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예. 그 높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막 진짜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막 아프더래요. 예. 근데 지금 거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친구를 따라서 막 뛴 거죠. 한참을 막 뛰는데 맨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속도를 못 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몸을 숨길 데를 찾자 해가지고 한 건물 사이에 숨었대요. 넷이서. 근데 드는 생각이 아직도 해가 이렇게 중천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심장은 빨리 뛰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친구들한테 잠깐 있어봐 하고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핌한테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데 그 한국어 잘하던 친구가 받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여긴 차도 없고 택시도 안 다니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택시 불러줄 테니까 지금 위치 찍어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핌 친구가. 그래서 그 지도 앱으로 현재 위치를 캡처해가지고 라인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는 그 순간에 이거 얘한테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얘를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얘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었고
얘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어차피 얘 아니었으면 잘못됐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믿어보자 하고 캡처한 그 위치 사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차 번호하고 색깔하고 차종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더래요. 그래 한 10분쯤 있었을까? 그 핌 친구가 말했던 차가 건물 사이 그 도로 쪽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왔다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더 멀리서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그 마사지샵에서 마주쳤던 그 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타 해가지고 친구들 막 차에 밀어놓고 막 하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칼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차에 타서 문을 딱 닫았대요. 예. 막 그 사람이 차 창문 막 두들기면서 내리라고. 근데 택시 탔으니까 일단 출발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출발을 해서 무사히 호텔에 내렸대요. 네. 근데 지금 4명 전부 중요한 짐이 그 마사지 샵에 있고 와. 맨발에다가 마사지 받을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4명 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중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똘비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대요. 일단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했는데 뭐 가벼운 타박상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그 대사관에서 비상여권 받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좀 도와줬대요. 근데 이 똘비랑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당한 게 없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진행이 더디더래요. 기다려라 라는 말만 하고 그냥 경찰들 입장에서는 마사지 업소에 개인 소지품 놓고 온 거예요. 지금 경찰들이 보기에는 똘비네가 아는 게 그 여행사 통해서 갔다는 거랑 위치 캡처해 놓은 거 사진 그거 2개잖아요. 그 위치에 경찰들이 가도 실제로 똘비네가 직접 가야 이 건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수사해달라 요청만 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대요. 중국 도착해서 핌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도움을 줬던 핌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어학당인지 뭐 유학생활을 했어가지고 예. 한국말을 잘했던 건데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좀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해주기를 최근에 한국인 친구가 방콕에 와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예. 이 친구가 방콕에 와서 당할 뻔했던 일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예. 차 잘못 타가지고 진짜 인생 마감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핌이 뭐 한국인 친구 생겼다고 연락하는 거 보다가 사진 보내주는 거랑 마지막에 그 계단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 그거 같은데 해서 바로 전화하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선 똘비네는 여행사를 잘못 간 게 아니고 여행사 앞에 주차했던 그 차 있잖아요. 똘비네가 탔던 그 검은색 승합차 그 차를 잘못한 거더래요. 걔네가 실제로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투어카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행사들 있는 곳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똘비같이 좀 급하게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만드느냐 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인데 똘비가 당할 뻔했던 거는 마사지를 받잖아요. 마사지를 받다가 끝나갈 때쯤에 마사지사가 뭐 준비하고 온다고 해놓고 다른 마사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근데 방에서 뭘 하는 건 아니고 마사지를 하는데 그때 미리 매수한 경찰이 들이닥쳐서 로 잡아가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안 건드렸다는 증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2번째로 들어가는 마사지사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라고 잡아다 넣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잡아가서 가둬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너 실형 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갈취를 하는 수법인데 이거 말고도 마사지를 받다가 뜨거운 스톤 있잖아요. 돌로 근육 풀어주는 거. 그걸 하는 척 하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 잠에 들면 매를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미쳤네. 아니면 마사지샵이 아니고 그냥 차 타고 바로 공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조직도 있고 갖가지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범죄가 한때 유행을 좀 했대요. 태국에서.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참 동남아에서 저지르던 셋업 범죄를 모방한 거예요. 태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외국에서 마사지도 맘 놓고 못 받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마사지샵이 보통은 1층에 입구가 있고 통유리로 돼 있어서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곳은 괜찮은데 이야기에 나온 곳처럼 뭐 2층 철문으로 돼 있고 내부가 안 보이고 갇힌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는 위험할 수 있다고 거기는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해외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로. 맞습니다. 아니, 한국도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그 현지인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인데, 거기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많은 곳이 괜히 치안이 좋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곳을 위주로 좀 돌아다니셔라. 이런 취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고 또 좋은 취지인 건 뭐냐면 이런 방법이나 그런 행위 자체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저희 규정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를 의심해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은 알고 있으면 비슷한 방법을 당했을 때 이거 아니구나, 이거 빨리 뭐 이 자리를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우리 또 입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진수바리님.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좋아도 해주시지만 나는 군대를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군대 괴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오늘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이게 수집한 사연은 아니고 오랜만에 제 얘기 하나 가져와 봤는데 군대 괴담입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우선 제가 복무를 했던 부대는 경기 북부 쪽에 있고요. 4단이나 여단 같은 큰 규모는 아니고 그냥 대대 단위의 작은 부대였어요. 제가 처음 자대를 가서 2주 대기 기간을 받았는데 2주 대기가 뭐냐 하면 훈련소를 수료하고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에 가면은 노란색 견장을 하나 줘요. 이게 그 유명한 2등별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건드는 최고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근데 그 매직이 한 2주 가는 거예요. 네. 2주 동안에는 자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근무를 안 세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2주 대기가 끝나고 근무를 서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간 근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병 그리고 불침번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 약도를 보시면 가운데 핑크색 원으로 쳐져 있는 곳, 여기가 정문이고 오른쪽에 파란 원이 후문, 이렇게 해서 문은 두 개예요. 핑크색은 저희 본부중대가 맡아서 하고 파란색은 1중대가, 주황색은 2중대가 맡아서 근무를 섰어요. 저는 본부중대였어서 입구 쪽에서 초병을 서게 되는데 저희는 선임병, 후임병 둘이서 작은 초소 안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서는데 선임병은 바깥 도로 방향을 경계하고 후임병은 안쪽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고참하고 근무를 서게 됐는데 그 고참이 저한테 야, 너 돌비탑 귀신이라고 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물으니까 약도에서 보시면 그 빨간색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돌비탑이라고 하는 큰 비석인데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좀 큰 비석이었어요. 네. 돌비탑이라고 초병 서다 보면 바로 보이는 비석 하나 있지, 거기서 귀신 나온다, 근무 서다가 돌비탑 유심히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귀신 이야기가.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무를 섰어요. 돌비탑 귀신은 그냥 무사히 첫 근무 마쳤죠. 근데 어느 날 저를 좀 잘 챙겨주던 한 고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수야, 너 돌비탑 귀신이라고 아냐? 근데 이 고참은 저보다 한 달 고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이 고참도. 아무튼 그래서 돌비탑 귀신 말입니까? 저도 김상병님한테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나 어제 야간에 근무 서다가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입니까? 이렇게 대충 대꾸를 했는데 이때 사실 안 믿었죠. 후임병은 근무를 서면 돌비탑을 정면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돌비탑 때문에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초소에서. 그쪽에서 내려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고참이 하는 말이 갑자기 1중대 근무자들도 아니고 돌비탑에서 갑자기 머리 하나가 튀어나오더래요. 몸은 숨기고 머리만 쓱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더니 그 사람 얼굴이었는데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갑자기 입이 막 찢어질 것처럼 웃더래요, 그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뒤에 바로 있던 선임을 불렀는데 선임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자고 있었대요. 선임이 졸고 있더래요.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렸더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낮에 들었는데도 무서운 게 매일 새벽에 돌비탑을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좀 무서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장난이라고 해도. 근데 고참이니까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얘기를 좀 더 들어줬죠.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이야기를. 그게 제가 들은 최초의 돌비탑 귀신 실제 목격담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 4-5번 정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돌비탑 귀신을 봤다는 선임들 얘기를.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보이지? 네. 사실 안 보이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이야기가 도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돌비탑 귀신이 뭔지. 누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만 빼꼼 내밀어서 쳐다본다고 하고, 누구는 또 활동복 위에다가 분장을 차고 돌비탑 주변을 막 뛰어다닌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위병소 쪽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엄청 돌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 일병 한 3, 4, 5봉 때쯤 됐을 때거든요. 부대 훈련 시기였는데 부대 저희 본부 중대만 남고 나머지 1, 2, 3 중대는 나가서 여단 훈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제가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적당히 좀 친하던 고참하고 같이 근무를 나갔어요. 네. 잠에서 깨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좀 졸리고 하잖아요. 저도 들어가서도 계속 눈 깜박이면서 잠 깨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섰을 때 누가 지나간 게 아닌데 갑자기 돌비탑에서 어떤 사람이 쓱 나오더니 일중대 초소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죠 처음에는. 근데 분명 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돌비탑 쪽으로 누군가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했는데 돌비탑 우측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그 가로등 아래 딱 서더니 몸은 가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개발 쓱 돌려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기괴한 게 뭐냐면 사람이 돌릴 수 있는 그 고개 각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고개만 쓱 돌렸는데 그게 뒤를 보는 정도로 고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저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느끼기에. 그러면서 씩 웃는데 저게 돌비탑 귀신인가? 하는데 무섭잖아요. 귀신을 봤으니까. 그래서 얼어가지고 내가 진짜 귀신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막 눈을 비우고 별 짓을 다 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찢어질 듯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총기 보면은 개머리판 부분 있잖아요. 총을 뒤로 이렇게 쓱 밀어가지고 선임 등에 닿게 했어요. 원래 이러면 좀 난리가 나죠. 욕먹고.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목소리도 못 내겠고 그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총을 뒤로 쓱 밀어가지고 선임 등에 닿게 했는데 분명 느껴지는 느낌은 개머리판이 선임 등에 닿았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고개를 돌렸어요. 선임 쪽으로. 근데 그 선임이 지금도 좀 소름 돋는데 그 선임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빤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어야 되고 고개 돌리는 것도 아주 잠깐 아니면 안 되거든요. 상황실에서 CCTV 보고 바로 전화 오고 욕하고 해요. 근데 고참이 몸도 완전히 제 쪽으로 돌려서 저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으악 하면서 부저를 눌렀어요. 이 부저가 뭐냐면 위병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버튼을 누르면 위병소 안에서 징 하고 울려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위병을 부를 때 쓰는 용도인 거죠. 그 부저를 누르고 저는 다시 제 경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있는데 그 돌비탑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돌비탑 귀신보다 선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바로 뒤에서 숨소리도 들리는데 바로 뒤에서 저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고참이 제 뒷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위병이 위병소에서 나오면서 왜 뭔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 모르겠냐 생각하면서 고개랑 눈을 슬쩍 돌렸어요. 그 위병 나온 쪽으로. 근데 그 흙이 보는데 그 고참이 저를 안 보고 있고 그냥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렸지? 하는데 위병이 초소 쪽으로 다가오면서 왜 놀렸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최일병이까지 말했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뒤에 있던 고참 최일병이 흠칫하면서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병이 야 최일병 너 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일병이 아닙니다 대답을 했는데 위병이 속된 말로 좀 개집을 한 거죠. 조병수다 자냐고. 그래서 뭐 어찌저찌 욕 들어먹고 다시 근무를 서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고참이 잤다고 제가 위병한테 잃은 꼴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억울한데 들어가면 또 욕먹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사 쪽에서 3명이 근무교대가 이제 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저희는 아니고 1중대 병사들이었는데 돌비탑 지날 때쯤에 제가 고참한테 1중대 근무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근무 교대를 갔으면 전에 근무를 서던 사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 1중대 사람들이. 이상하다. 주도로가 아니고 다른 길로 갔나?
다른 길이 있기는 있어요. 가끔 그 교대장이 장난친다고 그런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부대에 저희밖에 없거든요. 본부중대. 지금 1중대, 2중대, 3중대 다 훈련 나가가지고 후무는 폐쇄하고 2중대가 근무서는 탄약고는 본부중대에서 맡아서 근무를 서고 있었단 말이죠. 오. 근데 1중대들이 분명 지나갔잖아요. 갑자기 온몸에 막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을 불렀어요. 최일병님,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까 1중대 근무교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부대에 저희 본부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와씨 뭐야 하면서 손을 딱 뻗어가지고 부저를 막 누르더라고요. 위병이 다시 나온 거죠. 아 또 뭔데 하면서 좀 짜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말까지 막 더듬으면서 오늘 후문 폐쇄한 거 맞지 말입니다. 이렇게 물은 거죠, 위병한테. 네. 그러니까 위병이 근데 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최일병이 그 조금 전에 1중대 애들 교대장까지 해서 3명 지나갔는데 저랑 얘랑 둘 다 봤습니다. 돌비탑 지나서 올라가는 거 톡톡히 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병 입장에선 난리가 난 거죠. 거수자 3명이 부대 안에서 총 들고 지나간 거니까 확실해?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확실하거든요. 저 안 졸았고 최일병도 직접 봤다니까. 그래서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위병이 지휘통제실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거수자 3명이 부대 안을 총을 들고 배회하고 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지금 본부중대밖에 없는데 본부중대에도 5분대 기조가 있기는 해서 바로 5대기 출동하고 부대 내부를 싹 뒤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저희도 근무 교대를 하고 바로 그 3명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닌 거죠.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돌다가 마주치는 선임 간부마다 저희 둘한테 화를 내면서 야, 본 거 맞아? 확실해? 뭐 아니면은 너네 좋은 거 아니야? 뭐 헛거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진짜 본 게 맞으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가 한 1시간쯤 돌다가 상황 종료라고 하길래 막사로 복귀를 했는데 1, 2, 3중대 행정반에 가서 직접 총기 개수를 센 거예요. 어차피 총을 뺄 때 총기 대장이라는 걸 쓰는데 그게 있으니까 개수는 금방 맞추잖아요. 개수를 맞춰보니까 그냥 딱 맞더래요. 나간 총하고 남은 총하고. 네. 그래서 그냥 초병이 졸아서 헛거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복귀해서 당직 사령한테 탈탈 털리고 본부로 돌아와서 총기함에 총 넣고 선임이랑 둘이 막사 뒤편에 가서 주차장에 흡연 공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흡연을 하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최일병이 저한테 야, 너 솔직하게 말해봐. 아까 왜 그런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되물었더니 아니 아까 너 초병서다가 갑자기 막 웃었잖아 혼자. 왜 그런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웃었단 말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너 갑자기 존 웃다가 뒤돌아서 나 쳐다봤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칠 상황은 아닌데 진심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본 걸 얘기했어요. 저 돌비탑 귀신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최일병님 부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최일병님이 저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놀라서 부저를 누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일병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 개소리야 하더니 자기는 그냥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그냥 계속 한참 쿡쿡거리더래요. 웃더래요. 쿡쿡거리면서. 그러다 참다가 한번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가 몸을 돌린 상태로 본인을 보고 있더래요. 그거에 놀라가지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고 혼자 생각을 했대요. 뭐지? 얘 뭐지? 했대요. 그러다 잠깐 있다가 제가 갑자기 부저를 눌러가지고 위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했죠. 근데 뭐 선임이 그렇다고 우기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다. 이거 그냥 귀신 홀린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어요. 다음날 저희 둘은 행정반에서 또 탈탈 털리고 사유서라고 하나요? 그런 걸 쓰고 선임들한테도 혼나고 그렇게 많이 혼나고 넘어갔어요. 그 일은. 근데 그날 한 간부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귀신을 본 그날 그 근방에 있는 한 사단에서 어떤 한 간부님이 총을 들고 타령을 해서 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거든요. 뉴스에도 나온 건데 제가 귀신 본 거랑 뭐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귀신 본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그 일은 천천히 잊혀졌는데 얼마 후에 두세 번 정도 돌비탑 귀신을 더 봤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돌비탑에 서서 저를 쳐다본다던가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뛰어오다가 멀어지고 와. 뭐 이런 일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돌비탑 귀신을 보는 날이면 한국 군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오? 한 번은 저희 부대 한 하사분께서 타령을 하시는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노크 귀순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북한군이 GOP까지 들어와서 귀순을 했던 사건인데 작든 크든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귀신을 본 날이면. 그래서 보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게 더 크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다른 병사가 봤다는 날에는 별일이 없는데 제가 본 날마다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선임 축에 드는 그런 계급이 됐고 한 신병하고 근무를 선 적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선임이라서 바깥쪽을 보고 이 후임은 돌비탑 쪽을 보는 거죠. 근데 이 후임이 어떤 친구였냐면 조금 연약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냥 어디에서나 좀 볼 법한 그런 좀 평범한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랑 근무를 서게 됐는데 이 친구를 박이병이라고 해볼게요. 네. 박이병이 근무를 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수 상병님 혹시 돌비탑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돌비탑 귀신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보면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그랬더니 이제 박이병이 죄송합니다 하더니 그 뒤로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소에 들어가서 근무를 서는데 새벽에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진짜 시간도 안 가고 졸리고 하거든요. 최대한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면서 뭐 휴가 생각도 하고 하는데 박이병이 갑자기 진상병님 1중대 근무 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쓱 보고 지나가길래 라고 답을 했죠. 그래서 3, 4분 있다가 박이병이 진상병님 1중대 근무 복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보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근데 얘가 제 대답을 들은 건지 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애매한 게 이게 코가 막혀서 푸는 건가 아니면 웃는 건가 모르겠어가지고 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한 5분 넘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조용해졌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흐르고 갑자기 그 박이병이 전투화 뒷굽 있잖아요. 거기로 제 종아리 부분을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실수겠지. 다리 아파서 다리 풀다가 그냥 부딪힌 거겠지 했는데 보통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 하나 뒤를 슬쩍 봤는데 얘가 돌비탑 쪽이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꿈치가 아니고 앞 코 부분으로 저를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이병이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니 그 부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했는데 애가 좀 이상해요 상태가. 온 몸이 막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하면서 몸을 잡는데 위병이 나왔어요. 근데 박이병이 눈 까디집고 막 몸을 흔들면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위병도 놀라서 달려온 거죠. 그러다가 박이병이 초소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병한테 야 행정반에 빨리 연락해 하고 건들면 위험할 것 같아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숨은 잘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뒀는데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해가지고 일단은 막 부저 눌러가지고
위병 보고 야 여기 들어와서 네가 근무 서고 있어 하고 걔를 들쳐업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막사로 막 뛰었어요. 주도로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연병장을 통과해서 막 뛰었어요. 그래서 바로 의무대에 집어넣고 당직사관한테 얘기해서 의무병 깨우고 당직사관이 뭐 군의관도 부르고 해가지고 실제로 군의관이 한 30분도 안 돼서 부대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의무대에서 뭐 어떻게 링거를 맞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정신은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직사관하고 당직사령한테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라 해가지고 자기 전에 그 친구한테 갔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사실 이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시래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좀 못 볼 걸 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했는데 아까 초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박이병이 그 1중대 근무기대 지나간 걸 저한테 보고했잖아요. 근데 그 복귀를 하는 1중대 애들을 보는데 이제 돌비탑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돌비탑을 지나서 왼쪽 막사로 가는 방향인데 돌비탑이 높다 보니까 가려지는 순간은 안 보이잖아요.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4명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지? 하는데 돌비탑 귀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말을 하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제가 본인을 무표정으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저를 막 눌렀는데 그 순간 제가 막 웃더래요. 보고 놀라가지고 이제 발작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몸이 좀 약했어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겪었던 일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후임병 때 후임과 선임의 입장이 다른 상황, 서로 다른 걸 본 거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돌비탑 귀신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이후로 누가 봤네 뭐 어쨌네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뭐 직접 겪거나 본 적은 없거든요. 돌비탑 귀신 얘기는 여기서 끝인데 그 박이병 있잖아요. 사건이 있고 한두 달 정도 후에 이제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이 친구가 몸이 약하기도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신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국군병원에서 지내다가 뭐 원인 미상이다 해가지고 뭐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못 본 거죠, 그 친구를. 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돌비탑 귀신을 보거나 한 건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저랑 같은 부대에서 네. 같이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 듣는다면 아 진수바리가 걔구나 오, 알 거예요. 댓글도 남기겠네요. 네. 근데 이 돌비탑 귀신 말고도 뭐 붕대 귀신도 있고 붕대? 강당의 오포 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야기는 이 돌비탑 귀신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 이야기를 원래 첫 시참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고 있던 이야기라서 그냥 오늘 좀 급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야,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이 부대에 또 진수바래님과 같이 군생활 하셨던 분들이 반갑게 우리 때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꼭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진수바래님? 네, 근데 네. 그 부대가 없어졌어요, 지금. 아, 뭐야? 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군데 막 다니면서 아 여기 우리 부대였는데 하고 갔더니 네.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없어지든 아니든 간에 그때 당시에 같이 군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계실 테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진수바리님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진수바리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군대괴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군대괴담 이야기는 군대를 안 갔어도 사실 집중만 잘 한다면 그 상황만 안다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군대괴담을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무서워요. 생각보다 그 뭔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섬뜩하고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